2박 3일 빠르게 즐기는 제주 맛집 10선. 시간이 넉넉한 휴가라면 여유롭게 이곳저곳 둘러보고 이것저것 맛보고 하루 스케줄도 늦지막히 시작하겠지만 그런 휴가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게 촘촘한 계획을 잡아보는데요. 아마 이런 촘촘한 계획을 짜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만족할 만한 동선을 짜는 게 힘들다는 걸 알 겁니다. 너무 빠듯한 계획을 짜면 피곤하고 반대로 너무 느슨한 계획을 짜면 기억에 남는 게 없죠. 또 맛있는 음식으로 꽉 찬 계획을 세웠지만 순식간에 배가 차서 얼마 못 먹게 되는데 그러다 정작 중요한 식사는 배탈이 나거나 컵라면 같은 것을 먹게 되는 이상한 징크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박 3일 짧은 기간 동안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기억에도 남을 수 있는 체험들이 공존하는 동선과 맛집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소식하는 분들은 조금 벅찰 수도 있는 먹방 스케줄이니 이 부분은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빌리고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주와 함께라면이라는 라면집입니다. 애월 협재와 같이 공항 좌측편으로 숙소를 잡았다면 첫 끼로 추천하는 곳인데요. 조금만 늦어도 대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침 10시 이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고기나 회를 먹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라면 정도는 괜찮잖아요. 저희 일행은 어른이 넷, 아이가 둘이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종류대로 메뉴를 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해물라면은 꽃게가 한 마리 통째로 들어있고 전복, 홍합, 새우와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 국물이 시원합니다. 흑돼지 라면은 해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요. 돈코츠 라멘, 탄탄면 같은 느낌의 고기 육수 베이스에 얇게 썬 고기와 숙주가 들어있습니다. 시원하기보다는 묵직한 느낌이죠. 통 문어 라면은 해물 라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 문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나오는 순간 감탄으로 시작하고요. 그냥 보이는 맛 그대로 바다가 통째로 들어간 맛입니다. 이 집을 아침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속이 확 풀리면서 해장에 좋습니다. 아이들은 흑돼지 짜장라면과 계란밥이 있으니 아이 동반이어도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제주 맛집은 제주에 오면 꼭 미션 수행처럼 예약을 하는 곳인데요. 버터모닝이라는 빵집입니다. 전날 전화로밖에 주문이 안 되고요. 대부분 200통 가까이 전화기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예약이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이 빵 맛을 볼 수가 없죠. 저희는 110통 만에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주변은 식당이나 숙소가 밀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 중간에 빵집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요. 내부는 단출한 편이고 버터모닝이라는 식빵류와 치즈타르트 2종의 빵을 판매합니다. 버터모닝 빵은 생크림과 함께 제공되고 3개가 한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받자마자 따뜻할 때 1개 정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빵집이 200통씩 전화 주문을 해야 하나 싶겠지만 따뜻할 때 생크림에 찍어서 한 입 먹는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영혼을 치유받는 느낌이죠.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가장 맛있는 빵이 있다면 이런 맛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집은 서황 돈까츠인데요. 역시 산 중턱에 주변에 큰 시설 없이 위치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효린의 민박 시즌2에서 돈까츠 맛집으로도 나온 집이죠. 등심으로 만든 서황 카츠는 밑간이 잘 되어 있어서 소스를 찍지 않아도 맛이 좋은데 소스도 과한 맛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질리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돈까츠고요. 사실 몇 번 와본 사람들은 돈까츠도 좋지만 생선 카츠에 엄지를 세웁니다. 그날 잡은 생선으로 생선 카츠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고 탄력 있는 생선 카츠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20가지가 넘는 생선들이 그때그때 다른 맛을 보여주니 먹을 때마다 새롭지만 아쉽게도 요새는 생선이 많이 안 잡혀서 고기 카츠와 함께 모듬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맛은 최고였고요. 샐러드 우동이 또 별미입니다. 우동 면발은 쫄깃하고 야채는 신선한데 놀라운 건 소스입니다. 샐러드 우동에 들어가는 땅콩 드레싱이긴 한데
뭔가 손님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맛이거든요. 돈까츠, 생선까츠와도 궁합도 좋고 상쾌해지는 맛입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쉬지 않고 라면, 빵, 돈가스를 먹었더니 배가 많이 부르죠.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숙소에 들어가 짐도 풀고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놀고 났더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면과 빵, 돈가스는 모두 유명한 제주 맛집이긴 하지만 꼭 제주가 아니라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녁은 좀 더 제주스러운 맛을 찾아 협재 흑돼지 맛집 협재 고기부엌을 찾았습니다. 협재 해수욕장 부근은 숙소나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편의시설도 많고 맛집도 밀집해 있는데요. 예전에는 바다 뷰가 반은 먹고 들어가니 맛이 조금 없어도 잘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요즘은 뷰는 좋은데 맛이 없는 집은 손님도 없습니다. 뷰가 좋으면서 맛도 뛰어난 집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고기 익는 걸 잠깐 보실까요? 고기를 초벌하고 자르고 익히는 직원들의 스킬과 친절함, 갖가지 소스와 밑반찬, 해물탕에 준하는 된장찌개, 고기와 같이 먹기 좋은 구워 먹는 치즈, 다양하게 구비해 놓은 주류 등이 만족도를 극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제주도 오길 잘했어. 여긴 다음에도 또 오자.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죠. 배 두드리며 푹 자고 일어났더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햇빛이 쨍쨍한 날도 좋지만 비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일행 중에 좀 더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아침을 먹을 사람들은 속이 편한 백반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찾은 곳은 협재리 식당인데요. 별도로 주문 필요 없이 구운 생선 메뉴만 고등어인지 갈치인지 선택하면 한식 백반 메뉴가 준비됩니다. 주변에는 곰탕을 전문으로 하는 온다정, 우동 전문점 수우동 같은 유명한 맛집들이 있는데요. 제주 전통의 돌담과 단층으로 구성된 낮은 집들이 식당으로 개조되어 맛집으로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식사는 고등어 갈치구이와 제육볶음, 쌈, 잡채를 메인 반찬으로 하고 각종 나물과 소세지, 어묵볶음, 계란말이 같은 집에서 먹는 밥상 느낌이고요. 생선구이를 제외하고 모든 반찬은 리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극적이거나 짜지 않고 슴슴한 맛이어서 아침으로 먹기 좋고요. 어른들을 모시고 온 여행이라면 한 끼 식사로 더할 나위 없습니다. 두 번째 날은 활동적으로 동선을 조금 길게 잡았는데요. 협재 숙소 근처에서 아침을 먹고 난 후에는 한라산 중턱을 가로질러 성산 일출봉까지 동쪽으로 코스를 잡았습니다. 승마 체험 이후에 2시가 다 되어 동쪽 해안가에 도착하여 찾은 집은 가시아방 고기국수 집이었는데요. 요즘 제주도는 고깃집과 국수집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서 전통의 강호와 신규 점포가 경쟁하는 구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은 음식 맛을 다시 디자인하고 제주스럽지만 세련된 가게로 손님을 끄는 반면 전통의 강호는 그 맛을 보존하면서 회전율과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가시아방도 꽤 오래된 전통의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국수는 오랜만에 찾았는데도 예전 그 맛 그대로 진한 육수 맛을 내고 있고요. 고기도 면도 돼지 육수의 묵직한 맛이 나서 좋습니다. 비빔국수는 새콤달콤한 소스와 야채들이 비벼져서 나오고요. 고기와 함께 한 입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맛입니다. 고기국수와 비빔국수를 하나씩 시켜서 같이 먹으면 참 궁합이 좋죠. 수족관과 정방폭포를 들른 후 두 번째 날 저녁은 포장을 해서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 메인 올레시장을 찾았습니다. 목표는 회와 통닭, 수제 맥주인데요. 우선 시장 중앙에 만홍치킨에서 마늘치킨 한 마리를 포장합니다. 대기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때 멍하니 있지 말고 공영주차장 주변 달인 수산에서 돔도다리 세트와 한치회를 조금 포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약수터에서 수제 에일 맥주를 종류별로 3개 정도 삽니다. 통닭과 회, 수제 맥주를 사니 이미 마음이 풍성하죠.
한라산 소주 한 병을 더 사들고 숙소에 도착하니 피곤하지만 입은 즐겁습니다. 이틀간 삼시세끼의 간식까지 챙겨 먹었더니 계속 배가 부른 상태여서 돌아가는 날 아침 식사는 건너뛰었습니다. 대신 일찍 퇴실하고 주변 커피 맛집을 찾았는데요. 잔물결이라는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시그니처 음료가 정말 좋았습니다. 커피를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든 잘 모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주 맛있는 커피를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커피 맛집이었습니다. 가게도 소박하고 예뻐서 연인이나 친구끼리 와도 좋고 가족끼리 와도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유를 즐기고 싶은 여행자들이고 협재 쪽으로 숙소를 잡은 분들에게는 강추합니다. 마지막 날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한번 먹자고 해서 수제버거 맛집인 피즈버거 애월점을 찾았습니다. 랜디스 도넛이 바로 옆에 있어서 도넛을 사갈 수도 있고 애월 카페 거리와 붙어 있어서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기도 좋은 위치죠. 매장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상이 강합니다. 제주는 지금 각 상권 단위별로 부모님을 모시고 갈 만한 곳,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 데이트하기 좋은 곳, 친구들끼리 갈 만한 곳이 점점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매장에서 애월 상권의 특징이 어느 정도 보이는 듯 하죠. 수제버거는 동네에서 먹던 것과는 조금 다른 맛입니다. 각각의 버거마다 특색을 잘 살려서 맛을 강화했네요. 쉑쉑버거가 처음 공개되던 시절만큼 새롭고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이제 수제버거도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끼니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생선구이나 고등어 김치찜, 해장국, 성게 미역국 같은 제주 전통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해산물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여행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한 번 더 흑돼지를 먹기로 했는데요. 이때 숙성도 함덕점에 자리가 있었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마 제주 숙성도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제주 맛집 검색에서 1위를 달린 지 오래됐고 본점은 너무 대기가 길어서 포기가 많다는 것도 유명합니다. 다행히 함덕점은 4시 무렵이어서 금방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숙성된 뼈 등심, 뼈 목살은 말이 필요 없고요. 삼겹살, 항정살 모두 기대 이상입니다. 김치찌개, 열무국수도 우리가 고깃집에서 기대하는 정석적인 아는 맛인데요. 된장 술밥은 배추를 넣어서 시원한 맛이 나는 제주식 된장찌개 느낌입니다. 이 정도 맛과 서비스를 하는 돼지고깃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객의 눈높이가 아주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박 3일간 식사는 8끼, 커피와 디저트는 6번 정도 먹었으니 계속 먹고만 올라갑니다. 아직 못 먹은 게 많지만 그건 또 다음 제주 여행으로 일어나야겠죠. 그래도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도 하고 전시회, 수족관, 미로, 동굴, 폭포, 잠수함 체험도 하고 시장도 다녀왔더니 할만한 건 한 번씩 다 한 것 같습니다. 2박 3일 제주도에 간다면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계획이었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가이드해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쪽으로는 재능이 없어서 대부분 계획은 와이프가 짜거든요. 오늘은 제주 2박 3일 동선으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협재, 관광지 상권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짧아서 아쉽지만 또 아쉬우니 재밌는 제주 여행 후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상권에서 만나시죠. 상권 읽어준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